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인 대구 2.28 민주운동이 창작 뮤지컬 들불이 돼 무대에 오릅니다. 연중 높은 파도로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꼽히는 포항의 용한리 해변을 서핑 특구로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구시 교육청 예산이 당초 예산안보다 늘어난 3조 2,62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가에 매년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아침에는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는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는데요.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한낮에도 입김이 날 만큼 무척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북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등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동 영하 11도, 봉화는 영하 14도로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영하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한파는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7도, 안동 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건조한 날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전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을 만큼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 우리 지역 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조금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이죠. 대구 2.28 민주운동이 창작 뮤지컬 들불로 만들어져 무대에 오릅니다. 취재 박재형 기자입니다. 1960년 2월 서슬퍼런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에 맞서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에 모두가 숨죽이며 살았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일제는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고 독재는 우리를 꼭두가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맞서 싸워 이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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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혁명군처럼 대구 2.28 민주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들불이 무대에 오릅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재와 부정, 부패에 저항한 역사입니다. 4.19 혁명 기폭제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되게 심각하고 심오하게 다가가는 방식도 물론 사용할 거지만 조금 더 쉽고 약간의 픽션을 가미해서 좀 재미도 좀 주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들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2018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채 보상운동과 함께 대구의 정신을 품은 2.28 민주운동은 뮤지컬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 역사적 가치와 자긍심을 전국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빛 동맹 차원에서 한번 교류를 추진해보고 아마 경북하고는 또 상징 한불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경북까지도 우리 대구의 정신이 또 알려질 수 있도록. 뮤지컬 들불은 내년 1월 18일부터 사흘간 아양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 북구 용한리 해변은 연중 높은 파도가 일어서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서퍼들이 편리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용한리 해변을 서핑 특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서퍼들이 서핑보트를 타고 파도를 가릅니다. 파도를 요리조리 넘나들며 멋진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국적인 광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포항 영일만 신항 인근의 용한리 해변입니다. 포항 용한리 해변은 강원도 양양, 부산 송정과 더불어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포항의 북동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잘 들어와서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겨울에는 인기 있는 그런 포인트로 꼽힙니다. 특히 포항은 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난 주말에는 대구와 부산 등에서 300여 명의 서퍼가 포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핑샵 몇 개가 들어서 있을 뿐 서퍼들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용객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샤워실이나
공중 화장실이 좀 없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또 대중교통이 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던가 레저로 즐기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신 것 같아요. 포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강원도 양양시는 서핑객 유치가 무엇보다 젊은 도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서프시티 건설을 목표로 최근 서핑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포항시도 용안리 해변에 서핑 교육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뭐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핑 인구는 지난 2014년 4만 명에서 지난해 20만 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서핑 환경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서퍼들을 더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반면 포항시가 큰 돈을 들인 관광기념관은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드는 데 급급하다 보니 정작 내용물이 빈약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해서라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8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나라 3대 유배지 중 하나였다는 장기를 알리기 위해 만든 유배문화체험촌. 초가와 기와집이 체험촌 시설의 전부이고 난데없이 민속놀이 마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석학들의 저서나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요소들은 없습니다. 급조한 드라마 세트장처럼 허술해 6년 만인 지난 7월 완공하고도 정식 개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유배문화체험촌은 입지부터 부적절합니다. 우암 송시열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제 유배지는 이곳에서 바다와 1km 가까운 현재의 장기 초등학교 옆입니다. 삼국유사 연호랑 세오녀 설화를 재현한 테마파크,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안동의 유교 문화와 고령의 가야 문화, 포항 경주의 신라 문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빼어난 조망 외에 볼 게 없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2016년 7월 부분 개장했지만 테마공원의 전시관 귀비고는 몇 차례 연기 끝에 아직도 컨텐츠 보강 중입니다. 시민들이 만족하고 전국의 국민들이 왔을 때 이걸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컨텐츠 보강에 어떤 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비 등 무려 48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고증을 소홀히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오녀가 짰는 비단을 가져와서 하늘에 제사 지내니까 태양이 돌아왔다, 햇빛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장간을 지어놓은 것은 잘못된 그러한 역사인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새천년 기념관도 컨텐츠 보강 없이 지난해 10월부터 갑자기 유료화하더니 입장료 수입의 절반을 사업자인 화석박물관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포항시의 관광 예산은 96억 원. 이마저도 시설 보수와 인건비, 광고비가 대부분이어서 컨텐츠 보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대구시 교육청 예산을 제출된 예산안보다 128억 원 늘어난 3조 2,62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414억 원을 반영했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운영에도 8,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초등 미래교육 리노베이션과 중고등학교 자율형 미래교육 공모 사업은 25억 원을 줄였습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먼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남군이 내년부터 농가에 매년 수당으로 60만 원씩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농가 수당을 주기로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논란 등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목포 MBC의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형관 해남군수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농업 분야 최대 공약은 농민수당이었습니다. 선언은 했지만 농민과 시민단체, 의회 등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일에야 최종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됐습니다. 애초 연 240만 원 지급안을 추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연 6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남군 농가 14,079가구에 연간 90억 원이 지급됩니다.
1년에 반기별로 30만 원씩 연 60만 원을 해남 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지급을 확정한 곳은 해남군이 처음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사회 주력 산업으로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 겁니다. 농민들의 생산 가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조례라는 것을 법제화시켜놨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해남군 의회에서 오는 21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민과 청년,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아직 남아있고 애초 제시된 금액과의 차액 문제는 여전히 쟁점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번에는 충청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전남 광양에서 반달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그런데 세종시 도심 인근 야산에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 올무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대전 MBC의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이 올무로 뒤덮였다는 제보를 받고 밀렵 단속반이 찾은 세종시 금남면의 한 야산. 야생동물이 지나는 길목마다 어김없이 올무가 놓여 있고 1시간도 안 돼 고라니는 물론 덩치 큰 멧돼지까지 5마리나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됩니다. 또 걸렸네, 고라니. 멧돼지요? 겨울철 먹이를 찾으러 내려왔다가 밀렵꾼들이 설치한 올무에 희생당한 겁니다. 특히 동물들의 이동이 잦은 계곡을 따라 2중, 3중으로 쳐 있어 멸종위기 동물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삭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그리고 너구리, 오소리, 그 외의 짐승들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충청 지역에서 해마다 수거되는 밀렵용 불법 사냥 도구는 600건 안팎. 올해는 1월부터 석 달 동안에만 500건을 넘었습니다. 야생동물의 쓸개 등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건데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소리 같은 얘들이 걸리면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만 원에서 약 150만 원 상당의 돈이 된다. 멧돼지는 쓸개 및 고기를 필요로 해서. 하지만 밀렵이나 밀거래 현장에서의 현행범이 아니면 적발도 쉽지 않아 해마다 불법 사냥 도구 수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산림청 주관 내년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대 548헥타르가 선정돼 국비 70%를 비롯해 75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사유림을 규모화 집단화해서 산림경영 성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성군의 경우 산림 소유자 91%의 동의를 얻어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10년간 소유자를 대신해 전문 경영 주체가 책임지고 산림을 경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에 머물렀던 경상북도가 올해 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도 3등급을 기록했는데 2등급이던 작년보다는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시군별로는 예천과 칠곡, 군위와 청도군이 2등급으로 도내에서 가장 청렴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문경과 구미, 경주, 영천, 봉화는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도 4등급을 기록한 작년보다 한 단계 더 떨어져 청렴도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동안 한낮에도 입김이 날 만큼 날이 무척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북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등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동 영하 11도, 봉화는 영하 14도로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영하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한파는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7도, 안동 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은 건조한 날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전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을 만큼 날이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고령 영하 10도로 모두 영하권으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7도, 고령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영하 9도, 김천 영하 14도로 출근길 무척 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 5도, 김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1도, 청송 영하 13도로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한 차례 우리 지역 비나 눈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 조금씩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